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실수입니다. 야, 아버님 어머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라틴어로 된 3대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 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거냐? 까르페 디엠. 야,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서 키틴 선생님이 하셨던 말 기억나시죠? Seize the days.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왜 죽음을 앞둔 분들께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거. 야, 내가 현실을 즐겨야 되는데 이 즐기는 걸, 현재를 즐기는 걸 미룬 거 있죠. 그 유예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현실 즐기는 거, 즐기는 코스 중에서 즐기면 뭡니까? 영어로 fun 아닙니까? fun. fun한 핫플레이스, 이름하여 펀플 트립을 지하철 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 벌써 60번째. 야, 예술입니다. 환갑이라 부르죠. 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갑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뻔한 곳 안 가고요. 펀한 재밌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펀플, 펀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야, 이거는 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펀 스테이션, 펀한 지하철 스테이션 1호입니다. 어디냐? 여의나루역. 천지개벽했어요. 자, 그래서 여의나루역 한번 찍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템플스테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템플스테이 그냥 안 하죠. 식상하죠. 펀플스테이 하겠습니다. 펀한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펀한. 어디냐? 홍대. 야, 그 핫한 홍대 한복판입니다. 그걸로 갈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전통시장. 식상하시죠? 근데 펀통시장 있습니다. 펀한 전통시장 있어요. 자, 어디냐? 경동인데 자주 갔죠? 거기 한 번 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야, 이거 변신했어요. 러닝 메카로 완전히 탈바꿈한 여의나루역으로 가겠습니다. 여의나루역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여기가 어떤 역? 펀 스테이션으로 변했다. 야, 이게 펀 스테이션은 용어를 시릭스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의심을 서로 버리셔야 됩니다. 가슴을 열고 서로 진실되게 여행 코스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펀스테이션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자, 어떤 거냐면 서울시가 2024년, 올해죠, 올해. 2024년에 서울에 10군데 지하철역을 쾅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바꾸냐? 펀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펀 스테이션으로. 재밌죠? 그래서 여기가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펀 스테이션 중에 1호이죠. 1호. 1호가 바로 지난 5월에 오픈식을 가졌던 여의나루역입니다. 얼마 안 됐죠. 새내기입니다. 지금 따끈따끈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안에 선보일 펀 스테이션을 미리 좀 찍어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지하철 여행 이지에서 한 번 더 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템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냐면 자양역이 펀 스테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휴식을 위한 역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식역 자양 이런 컨셉트로 펀하게 꾸민다고 하니까 여기도 바뀌면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빠질 수 없죠. 뚝섬역. 재미하면 뚝섬 아닙니까? 뚝섬역 펀 스테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는 운동 공간입니다. 운동 공간. 헬시 파트너 뚝섬역. 아버님, 어머님들 가셔야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저도 방송하다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에요, 운동. 방송도 운동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하다 보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자, 펀 스테이션으로 바뀐 뚝섬역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신당역도 바뀝니다. 신당역도 펀 스테이션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어떻게 바뀌냐? 액티비티 스포츠가 들어옵니다. 대단하죠? 역사 안에 어떤 액티비티가 들어올지 올해 안에 변신을 한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찍어 놓으시고 차근차근 가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늘의 펀풀이자 대한민국 1호 펀스테이션 여의나루역으로 가겠습니다. 5월 초에 선보였으니까 제가 따끈따끈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죠. 저희들 5호선 여의나루역이고요. 2번 출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2번 출구가 또 천지 개별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와 히든카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2번 출구 자체가 이 펀스테이션으로 향하는 마법의 통로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억소리 납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계시고요. 자, 지명부터 살펴봐야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지명의 유래는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는 몇 번 했었지만 한 번 더 공부하고 가죠. 여의나루라는 그러면 지명은 명칭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신기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의나루의 유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붙었는데 이 연도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은 1986년도에 여의도 선착장이 옆에 생기면서 요 이름이 붙었다. 왜냐하면 선착장 그 나루 포구 이래가지고 나루라는 의미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뒤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여의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의. 이 땅이 여의도 이 인근 땅이 비가 오면 물이 자주 잠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 물에 잠기는 땅 니나 가져라 너나 가져라 이래가지고 그 너여자 한자로 너여자를 써서 여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땅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깝습니다. 투자를 못한 게 아깝죠.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우리가 뭘 하죠? 펀스테이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 펀스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전체 리뉴얼한 핵심 키워드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 재밌어요. 퇴근 후에 달리기 한 판 어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의 메카, 러닝의 메카로 돼 있는데 이런 컨셉이죠. 퇴근 후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퇴근 후에 우리 뭐 당구 치고 쇠주 한잔 할까? 이게 아니라 달리기 한 판 어때? 하고 이쪽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퇴근 후에 옷 갈아입고 막 뛰자는 거죠. 같이 러닝머신 뛰자, 달리기 하자, 내기하자 이런 거죠. 재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타임을 물론 이게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헬스장처럼. 근데 저는 골든타임 감히 말씀드릴게요. 어스름 저녁 때 그리고 쇠주 약주 하시기 전 있죠. 한 판 딱 뛰고 땀 빼고 쇠주 한 잔 딱 나가는 거죠. 한강변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운영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다. 교통은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 시설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여의나루역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근데 여기가 있는 핫플레이스 장소 여의나루역 B1부터 M1까지입니다. M1은 바깥쪽으로 나오기 직전의 층을 M1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B1은 뭐 다 아시다시피 베이스먼트, 지하 1층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 B1부터 M1까지 해가지고 층 일부를 할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출구 쪽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러닝 공간을 지하철역에 만들어놨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허접하다. 이렇게 보통 보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무늬만 러닝 메카도 아니고요. 진짜로 기획 단계부터 러닝 크루라 그러는데 전문가분들 있죠. 이 러닝 크루하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직접 아이디어, 의견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어진 공간 및 시설 구성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시설도 최적입니다.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를 뺨친다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앞권은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들 보통 왜 한강변에서 달리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달리기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우리 옷 갈아입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왜 화장실에 갑니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화장실 가가지고 그 안에서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러닝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어떤 시설물이 가장 눈길을 끄냐면 물품 보관함 있죠. 물건 넣는 곳. 요게 58개가 포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1층에 42개,
그리고 베이스먼트층 있죠. 베이스먼트층에 16개가 딱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품 보관소에다가 물건 보관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탈의실,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탈의실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나고 이럴 때 드라이하고 보통 이제 우리 로션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우더룸까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는 우리 그 임산부분들, 아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달려요. 아기 낳고 나서 그 건강이 또 찾아야 되잖아요. 건강을. 그래가지고 옆쪽으로는 수유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실까지 있으니까 편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물 뭐 특별하게 가져가야 되나 러닝 공간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운동화 들고 갈까 막 이런 특별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정말 편한 신발이 있다 이러면 운동화 정도만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지하게 쉽게 러닝을 즐길 수 있는 메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관함 이용요금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뭐 비싸게 책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이 4시간 정도인데 백팩까지 넣을 수 있는 굉장히 대형 공간으로 보통 가격이 4시간에 4,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당한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먼트부터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먼트층은 왜 또 이 이름이 또 베이스먼트냐? 이게 또 있어요. 러너스 베이스 캠프라고 이름을 아예 딱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운동하시는 러너들의 베이스 캠프다. 여기에 옷 갈아입고 딱 한번 딱 준비를 한 다음에 호흡 고르고 달려나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또 첨단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첨단 시설 베이스먼트 1층 B1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미디어 보드가 일단 보입니다. 미디어 보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모니터 화면이 쾅 박혀 있는 거야. 거기서 그 화면을 보면서 무언가를 다 접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 배울 수가 있어요. 러닝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스트레칭 자세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준비 자세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러닝 자세 있죠. 러닝도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교과서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습습 후후 습습 후후 습습 후 그 호흡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디지털 코칭을 받는다 그러죠. 디지털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요 미디어 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어떤 시설물이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까지 됐어요. 여의나루 인근에 나는 또 여기에 실내 공간 지하철 공간만으로 참을 수 없어 신기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바깥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우리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인근에 러닝 코스들 있죠. 이런 거를 그림과 함께 차근차근 미디어 보드에다가 연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스를 딱 눈에 익힌 다음에 나가서 그 코스대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리 특징, 주의사항,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미디어 보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주변에 달리기 소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서울 러닝 크루라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의 활동사항들을 또 달리기 모임들 있죠. 이런 활동사항들을 또 미디어 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 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운동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인증샷을 날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터치 몇 번을 하면 자기가 찍었던 모바일 사진들 있죠. 요거를 자기가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SNS 이런 데다가 전송까지 가능한 이런 또 첨단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앞권인 거는 미디어 보드 말고 옆쪽에 보면 그 보드가 하나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랭킹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아까 왜 퇴근 후 우리 달리기 한 판 할까 이랬잖아요. 내기. 그래서 어떤 거냐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도 붙을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붙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모바일 앱 럼플이라 불리는데 럼플을 깝니다. 일단 폰에다 깔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성화하면은 나머지의 개인 기록들 있죠. 요런 게 랭킹으로 랭킹 보드에 올라갑니다. 1등 신익수 2등 아버님, 3등 어머님 이래가지고 랭킹 순위가 딱 올라와요. 이걸 보면 우리가 또 피가 끓죠. 저는 못 참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8.4km짜리인데
요 둘레길 코스를 달려서 러닝으로 달리시잖아요. 그럼 그 기록을 재서 자기가 랭킹 순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실내에서 달리지 말고요. 여기도 한강공원 둘레길 8.4km를 달리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미션이 까다롭죠. 8.4km를 달린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저는 안 하죠.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1층으로 올라갑니다. M1층, 지상층 직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M1층에도 미디어 보드 있어요. 미디어 보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서울시 대표적인 그 캐릭터가 해치라고 있잖아요. 해치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또 러닝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날씨 있죠. 장마 때는 비가 옵니다. 달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 달리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 쾌적달, 뭐 수분, 습도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서울시 주최 러닝 대회, 대회들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체육 각종 정보들. 그다음에 러너 스테이션 이러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홍보 영상들까지 같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 우리가 항상 어디를 찍었다, 핫스팟을 찍었다 그러면 포토를 담아야죠. 인증샷을 남겨야 되는데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어디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올 때 어떻게 온다? 여의나루역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몇 번 출구? 2번 출구, 그죠? 2번 출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2번 출구가요. 2번 출구 전체를 포토존으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미쳤죠? 대단하죠? 그래서 요 2번 출구가 아예 러닝 트랙을 형성해가지고 디자인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2번 출구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러닝 트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3개 트랙으로 나뉘는데 야 1번 라인에 섰어. 그리고 2번 라인에 섰어. 3번 라인에 딱 서가지고 친구들끼리 3명이서 올라가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1라인, 2라인, 3라인 느낌으로 나눠가지고 마치 100m 달리기 이렇게 정해놨어요. 러닝 트랙의 출발선에 선 듯한 느낌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전체 색깔이 깜장이에요. 깜장도 흥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보면은 딱 굴 같은데 약간 깜장에 있다가 팍 뛰어나오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또 깜장을 입지 않았습니까? 팍 뛰어나오고 싶은데 방송 때문에 못 나가죠. 아유,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코스를 즐기는 거, 시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체험 프로그램 어떤 게 있냐면 건강 체크 있습니다. 항상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인바디 체크 하잖아요. 보통 우리 건강검진 가면. 그래서 양손 잡고 발 올리고 이렇게 딱 찍고 있으면은 무언가 전기가 움직여가지고 출력되는 거, 요거 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개인별 신체 상태를 일단 체크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러닝화를 갈아 신어야 되겠죠. 러닝화를 갈아 신는데 만약에 자기 걸 가져갔으면 자기 거 신으면 되고요. 물품 보관실에 자기 거 보관하고 그 다음에 안 가져갔다. 이런 분들 걱정 없어요. 여기에 가시면 신발을 러닝화를 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여죠. 물론 무료죠. 공짜로 다 러닝화를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약간 무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발에 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쾌적함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러닝화를 신고 러닝하는 동안에 원래 자기의 신발 있잖아요. 요거는 살균기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두고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시설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잘 없어요. 피트니스 센터가 잘 없는데 어떤 게 있냐. 무동력 트레드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B1층에 무동력으로 된 트레드밀이 좀 쉽게 설명하면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 2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동력이라는 게 되게 좀 낯설잖아요.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그냥 트는 거 있죠. 전기로 하는 거. 이거는 전동이에요. 그냥 동력 트레드밀, 전동 동력 러닝머신이고요. 무동력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렇게 왜 자기가 힘으로 한번 딱 돌려놓으면 그 탄력으로 계속 돌아가는 느낌 있죠. 이게 무동력 트레드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딱 가해놓고 점차 세게 막 콱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죠. 이런 걸로 하는 거를 무동력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갖다 놨으면 좋았을 텐데 무동력입니다.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어떤 지옥훈련 느낌의 트레드밀을 체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또 서울 시내에 굉장히 러닝 크루들이 많잖아요. 이 전문가 분들이 이 무동력 트레드밀 체험을 하러 오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떤 걸 하냐면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동력은 돌리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걸 탄력으로 팍 돌려야지 점점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시험을 붙어. 두 대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속도 내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게끔 지칠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는 거죠. 마치 그 왜 우사인 볼트 달리기 대결처럼 양쪽으로 서가지고 달리기 대결입니다. 내가 28km/h가 나왔다. 니는 뭐 나왔냐? 나는 뭐 12 정도 나왔다. 이러면 내가 2배 빠르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이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동력은 원래 낯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예약 없이 가도 코치님께서 한 번씩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벤트 기간 중에 코치님이 나오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드밀 이게 무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 한 가지만 살짝 일러드리고 갈게요. 그냥 무턱대고 아버님 어머니 가셨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일반 트레드밀하고 다르다 그랬죠. 전동 트레드밀하고 전동 달리기 러닝머신하고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사이드를 먼저 밟고요. 안쪽으로 발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거는 사실 우리 전동은 그냥 올라가죠. 근데 일단 사이드 먼저 밟고 가운데를 밟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쪽 손잡이를 먼저 잡습니다. 전동 때는 잘 안 잡죠. 그냥 버튼만 누르고 바로 뛰는데 양쪽 손잡이를 잡습니다. 잡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벨트가 돌아가게끔 다리를 지쳐 주신 다음에 점차 속도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셔야지 안 하시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 경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대여도 되는데 운동화 대여는요. 아버님 어머님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빌려주는 운동화도 그냥 러닝화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 카본 레이싱 러닝화. 대단하죠? 카본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카본으로 된 거는 테니스 채도 가볍잖아요. 우주선을 만드는 재질, 카본, 그런 것처럼 운동화도 카본으로 된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화를 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명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또 러닝 크루 분들이 무동력 트레드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카본 운동화 한번 신어보러 간대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카본으로 사는 거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러닝머신의 운동화 협찬사 회사는요, 우리 지금 시니어 TV나 지하철 여행지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운동화 같은 현물도 받거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따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스포츠 브랜드 소속 코치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러닝을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말에는요 어린이 전용 러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무동력 이 트레드밀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좋죠. 그 다음에 4주간 완성이 되는 PB라는 게 있어요. PB. 퍼스널 베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4주 동안에 자기가 베스트 기록을 내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4주 완성 코스인 거죠. 이런 거 좋죠. 요점 정리, 압축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여행도 압축 요약 정리하는 게 지하철 여행이지고 이 프로그램, 러닝 프로그램은 4주간 할 수 있는 PB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나루역 완벽한 어떤 펀 스테이션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펀 플레이스, 펀풀. 자, 어디로 가냐? 홍대 한복판에 있는 템플스테이. 말고요. 펀풀스테이 코스로 갑니다. 야, 홍대 한복판에 무슨 사찰이 왜 있어, 신기자. 이런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가겠죠. 그래서 홍대 입구역에 하차를 하십니다. 그러면 홍대 입구역에 다니는 철도 열차가 굉장히 많죠. 2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열차의 역들이 많아요. 근데 2호선 홍대 입구역에 내리시고요. 불과 300m만 가시면 여기에
선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펀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찰이 되는 거죠. 사찰 이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선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 이름도 이뻐요. Just be. 그러니까 왜 Let it be. Just be. 있는 그대로 둬라. 약간 어떤 선의 영역. 그 착할 선자 말고 왜 선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선의 영역 이런 거 있죠. 그 왜 우리가 활시위를 당긴 다음에 놓고 그냥 그대로 힘에 의해서 보내주듯이 그 just be 이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와닿지 않나요? Let it be. 그리고 이 여행도 그대로 두는 거죠. 두면은 지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가 아등바등 잡아봐야 그게 뭐 됩니까? 아버님 어머니 안 되잖아요. 그냥 두라 이거죠. 항상 힘들 때는 그냥 그저 두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물러가는 법이거든요. 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just be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하필이면 홍대 안에 선원이 생겼느냐? 이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주지스님이 40대 중반 어리십니다. 이름도 굉장히 좀 MZT 가죠. 준한이라는 이름의 스님. 본명이 다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 물어보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약간 명상을 여기에 주된 테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테마로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명상하지 않고 있을 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홍대 한복판 얼마나 빠르게 시간들이 막 흘러갑니까? 이런 한복판에서도 마음을 동요 없이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가 한복판에다 지으셨대요. 뭐 어떡합니까? 의도가 그런데 멋지죠. 그래서 40대 중반 이 선원이 문을 연 게 2022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완전 새내기 핫플레이스. 자, 그다음에 10월에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원이 선원 더하기 템플스테이 더하기 게스트하우스를 접목을 했어요. 주무실 수도 있으면서 개하,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개하라 부르죠. 개하에서 주무실 수도 있으면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선원의 프로그램도 즐기고 굉장히 펀하다 이렇게 즐기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 1층하고 지하 5층까지 건물요. 법당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지하 1층 건물에 BTN 건물에도 지하 1층에서 공양간이 있거든요.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법당 공양간 이름이 비빔 라운지입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 겸 차를 마시는 티텐딩이란 곳. 여기는 보통 술 만드는 분들을 바텐더라 부르잖아요. 여기 티를 만드는 분들을 티텐더라 부릅니다. 그래서 티텐딩이라고 카페 이름 또 써요. 되게 재밌죠? 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실, 사무실, 명상, 요가 하는 공간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들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 구경 아닙니까? 공양간. 저는 항상 템플스테이 할 때 공양간부터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양간 음식이 또 압권인데 여기 홍대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여기에 수련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이한데 아침이 한식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채식 음식이 있죠. 글로벌한 채식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아침 공양으로 나옵니다. 템플스테이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티테이블은 아까 티텐딩 거기에 있는 티타임은 다 공짜로 다 진행이 되고 여기에 선언을 응원하는 우리 또 전국의 사찰 스님들이 무료로 차를 또 이렇게 선뜻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무료로 티는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들 응원하고 계시는 멋진 선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정도나 그러면 도대체 오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 있죠. 작년. 엔데믹 분위기인데 작년에만 여기를 찾으신 분들이 40여 개국, 외국의 해외 기준입니다. 국내맨들 빼고요. 국내에 우리 여기 찾아가는 분들 빼고 6,000명이 방문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템플스테이를 거의 매일 했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대부분의 연령대가 우리 MZ급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연령대에는 잠깐 빠져주시고요. MZ들이 주로 왔다. 젊은 템플스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는 분들도 있죠. 에너지를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2030 세대. 2030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남이 시켜서 그게 좋아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찾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인연이 되면 외국인 분들이 자주 오고, 여기서 근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또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영향력 때문에 거기 있어요. 그 우리 검색창 있죠. 글로벌한 검색창, G로 시작하는 거. 여기에 보면 이 회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상단에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가 노출이 잘 돼. 그래서 그 G로 시작하는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면 여기 바로 올라옵니다. 템플스테이에 보면 그런 것들도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다. 그다음에 펀이 주가 되는 테마다. 재미죠, 재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주지사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준한 스님 40대 중반 이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 당하시고 그 이후에 출가를 했는데, 천일기도 얼마 안 남기고, 한 불자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게 또 시절 인연이라 그러죠. 이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 불자분께서 홍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영업이 어려웠던 거지. 그때 당시에 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지스님께 했는데 주지스님이 딱 캐치를 한 거죠. 이건 뭐야? 요거를 잘만 하면은 홍대 안에다 묘한 핫플레이스, 펀플레이스 하나를 만들 수 있겠구나. 딱 자기가 딱 집은 거죠. 그래서 인생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스타트하게 된 거고요. 설립 목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종교적 색채는 최대한 빼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미, 펀이죠, 펀.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오늘의 이 또 펌플레이스, 템플스테이, 펌플스테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 지금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걸 하냐면 선에 대한 명상을 합니다. Just be. 아까 제가 선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죠. 있는 그대로 놓아둬라. 이런 거죠. 마음도 있는 그대로 놓아둬라.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그 화의 에너지를 그대로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화를 그대로 딱 그 에너지를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화가 그대로 그 에너지가 가라앉아 마음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화날 때 왜 심호흡 5초간 해라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선에 대한 명상을 배웁니다. 마음을 딱 그 왜 비커에 담긴 물로 비유하면 그 진흙물. 근데 가만히 그걸 두고 있으면 흙에 있는 그 물 속에 흙 먼지만 쫙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정화시키는 어떤 선의 명상법을 배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굉장히 잘 와닿겠죠.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소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 명상. 아버님, 어머님 중에 미리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싱잉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단지 같은 건데 요거를 나무 작대기로 땅 쳐요. 그러면 이게 빵 하고 울리는데 그게 막 귓전을 싹 때리면서 마음이 안정에 딱 찾게 해주는 그 주파수 때의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명상할 때 보면 많이들 싱잉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딱 눈 감고 있으면 싱잉볼을 요가 선생님께서 땅땅 쳐줍니다. 이게 마치 잠자라고 울리는 그 요람의 어떤 종소리. 잠이 듭니다, 이거. 이런 걸로 명상을 하는 거죠. 소리 명상. 그 다음에 태극권 배웁니다. 태극권. 태극권이라는 무술 자체도 유에서, 택견하고 비슷하죠. 유에서 유에서 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에서 어떤 선한 어떤 이런 부드러운 영역에서 강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태극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뻔한 프로그램 하나, 요거. 프리 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 템플스테이에 무슨 댄스가 있어. 이런 분들은 여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표현이 홈페이지 보면 몸을 흔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 흔들고, 즉흥 댄스를 통해서 뭔가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님?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인데, 댄스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각을 발달시키고, 이 댄스라는 게, 프리 댄스라는 게 명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야죠. 그래서 준한 스님 설명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주지 스님 이게 홍대 쪽이니까 워낙 독특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고수분들 중에 춤의 고수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춤의 고수? 이러다가 같이 만남을 갖게 되고 소통을 했는데 야, 춤과 어떻게 명상을 한번 접목해볼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너지,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야, 여기에만 있는 춤, 명상, 프리 댄스 프로그램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은 현대무용을 좀 따라합니다. 현대무용을 따라하는 건데, 마음이 굳으면 왜 몸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몸이 풀리면 또 마음이 누그러들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좌우로, 역으로 몸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풀기도 하고 마음을 또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풀어서 또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어떤 또 안과 밖의 어떤 교차 이런 거를 넘어서는 어떤 느낌의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드로잉을 배웁니다. 드로잉. 야, 템플스에서 저 드로잉 하나 처음 봤어요. 근데 와, 이게 그림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또 마음을 이완시키는 어떤 약간 이율 배반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시키고 이완을 해주는 동시에 그래서 드로잉 세션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이 열리고 내면의 어떤 예술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도 요가 이런 것들은 보너스로 그냥 즐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홍대 안에서 펀플레이스를 누비며 여러분들이 즐거운 또 프로그램 하나를 소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넘버 3. 펀플레이스 코스. 전통시장을 갈 건데 제가 전통시장을 부르지 않죠. 오늘은 펀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펀통시장 어디? 경동시장 갈 겁니다. 경동 우리 많이 했죠. 진짜 정말 까도 계속 까지는 양파 같은 존재 경동시장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녀왔던 데들이 대부분 다 1,000원의 먹방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음을 힐링하는 전파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왜 그 옛날 극장이야. 극장인데 이게 요즘에 별다방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천지개벽한 카페로 변신한 그런 곳들, 이런 것들 다 우리 찍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방체험원 이런 데들 다 찍고 왔어. 근데 오늘 가는 곳은 경동시장 안에 있는 진짜 정말 잘 몰라요. 펀통시장으로 불리는 곳, 뻔하지 않고 펀한 느낌을 주는 곳, 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의 정체는 뭐냐? 전 세계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전통시장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루프탑에 있는 전통시장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이 왜 바닥에만 있잖아. 이거를 그냥 옥상 노는 공간 놀리면 뭐해? 그 위에다가 올려버린 거야. 올려버리고 그 불빛도 좋고 막 이렇게 바람 불 때 9월에 이 골든타임 때 바람 선선하게 불 때 있죠. 이럴 때 불빛에다가 마치 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동시장의 펀통시장으로 불리는 곳이 루프탑 전통시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낮이야 당연히 사람들 터져나가겠죠. 근데 밤 되면 원래 전통시장이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야시장이 있는데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인기척도 없고 이런데 여기는 밤부터 다시 불빛이 옥상 인근부터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북적북적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고요. 그 다음에 음악 소리 있죠. 음악 소리도 이때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밤에 한 번 더 다시 깨어나는 전통시장이라는 거죠. 경동이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동시장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경동시장에 일단 신관 청년몰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공간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평수로는 500평 정도인데, 제곱미터 단위로 방송용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1650 제곱미터, 평수로는 500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꽤 크죠? 그래서, 원래는 부설 민영 주차장이었는데, 여기에 야시장을 놓자.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현실화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라면 옥상에서 푸드트럭들이나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이게 또 서울시가 나섰죠.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속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봤는데 대박이 난 거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년 주차장에서는 영업을 못하는데 서울시가 나선 거,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서울시 의회, 동대구청, 경동시장 상인회까지 민관 군 아니고 민관시 민관 상인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합쳐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규제를 격파했던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례로 굉장히 주목을 끄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주시면 의미도 되새기고 같이 맛있는 먹방까지 하고 오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운영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에 뭐가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찍어드릴게요. 재밌는 것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운영 시간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 여기에 문을 열고요. 눈이나 비가 오면 야외니까 당연히 영업을 안 하겠죠. 장마철에는 못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위기 한마디로 힙입니다. 힙. 아버님, 어머님, 그 힙 말고요. 엉덩이 말고요. 힙하다. 이런 거죠. 힙합니다. 그래서 레트로, 복고풍의 힙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트로에다가 뉴를 입혀서 뉴트로라 요즘 부르죠. 뉴트로한 분위기다. 그래서 가장 인증샷, 여기 간 김에 인증샷 무조건 찍어야 되는 인증샷 포인트. 여기에 1960 야시장 간판을 딱 내걸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나이트 마켓으로 부르죠. 우리가 영문까지 해가지고 요 안내판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인증샷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즐겁게 노시면 되는 거죠. 노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야시장, 옥상 야시장인데 푸드트럭들이 올라와 있어. 대단하죠. 그래서 푸드트럭 3대, 매대가 7군데가 있어요. 총 10군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면서 놀거리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놀거리들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비밀 캠핑장이 있습니다. 비밀 캠핑장.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그 전파사, 마음을 힐링해주는 전파사, 골드스타의 브랜드를 탄 그 전파사가 여기에 비밀 캠핑장을 운영을 하면서 달고나 뽑기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존을 2개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힐링을 했던 그 전파사의 안에 있는 시설들하고 비슷해요. 한쪽은 게임존, 게임 막 할 수 있고요. 벽면에다가 프로젝트를 쏴요. 이 그룹사 제품을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벽면에 비치는 걸 보고 게임을 하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는 뭐가 있냐면 영화 보여줍니다. OTT. 요즘에 유행하죠. 요거를 다 로그인을 해놨어. 돈을 들이지도 않고도 여기서 프로젝트로 뿜어내는 영화 OTT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냐? 앉는 좌석들이 아까 비밀 캠핑장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캠핑 존으로 앉는 좌석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캠핑 의자, 그다음 캠핑 탁자까지 딱 놓여 있고요. 그 여기다가 음식 시켜가지고 날라놓고 음식 드시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분위기 있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옆쪽으로는 푸드트럭들이 쫙 있겠죠. 세대가 쫙 놓여 있겠죠. 그래서 노랑, 핑크, 블루 막 이렇게 색깔들도 이쁘장하게 형형색색 다 나와 있는데 핵심이 당연히 먹거리겠죠. 그래서 베트남 음식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짜조, 분짜, 코코넛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산 그린 망고 이런 것들도 다 맛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드시면 되고요. 아쉬운 거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왜 닭꼬치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없다는 거. 근데 대신에 이런 거 있죠. 아버님 어머니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독일식 왕 소세지 팝니다. 그래서 요걸 로제 부어스트 이런 용어로 팔고 있는데 요런 것들, 그다음에 모듬 소세지 이런 것들 있죠. 요거하고 호프, 소맥이죠. 소맥. 소주 맥주 말고요. 소세지 맥주까지 해가지고 한 잔 딱 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거 있죠. 탕후루. 탕후루가 빠질 수 있나, 우리. 탕후루, 그 다음에 따꼬. 약간 그 쌈 싸 먹듯이 먹는 따꼬. 그 다음에 떡치닭까지 해가지고 요런 유들도 있으니까 같이 드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닭꼬치, 떡볶이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쉽게 좀 다음번 코스를 밀어주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요렇게 이제 즐기신 다음에 우리 약간 출출하고 후식으로 뭔가 아쉬움 나올 때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라면 아닙니까? 한강변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자판기가 여기도 딱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카드로 계산 바로 합니다. 카드 넣고 계산 바로 하시면 라면을 뽑아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시설물이 있다는 거, 자판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라면도
완벽하게 하나 딱 드시고 나오시면 진짜 배 빵빵하게 재밌는 달밤에 어떤 펀 통시장 투어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서울 시내 숨어있는 펀 플레이스들 펀플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요 더 멋진 펀한 곳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함께 갈게요.